우리 그런 적 있죠. 분명 어제 월급이 들어왔는데 카드값과 공과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계좌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허탈함에 빠지는 순간 말이에요. 남들은 자산을 불리고 여유를 즐긴다는데 왜 내 삶만 여전히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인 기분일까요? 매번 비슷한 경제적 선택을 반복하고 밤늦게 자책하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은 당신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것은 당신의 의지나 지능의 잘못이 아니에요. 가난의 지독한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아주 깊고 고요한 여정을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 생각을 바꿔봐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의 밑바닥은 여전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일까요? 매번 같은 경제적 실수를 반복하고 나중에 후회할 지출을 멈추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요. 어쩌면 나라는 사람은 애초에 부자가 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은 아닐까 하는 무력감이 영혼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고단했던 삶이 나의 일상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느낄 때 그 공포는 극에 달하죠. 가난이라는 이름의 유령이 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도 좁은 방 안에서 혹은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채 내일을 걱정하며 잠이 듭니다. 이번 달에는 정말 아껴 쓰리라 다짐하며 가계부 앱을 설치하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보지만 이상하게도 예상치 못한 지출은 꼭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오죠. 갑작스러운 경조사 소식이 들려오거나 공들여 관리하던 치아의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도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남들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렸네 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나의 초라함은 더욱 짙어지고 세상이 나만 빼고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죠. 성실함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결과는 늘 제자리인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럭하거나 절약 정신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고요한 심리의 통찰을 마주한 당신에게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따로 있어요. 당신이 게으르거나 지능이 낮아서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가난이 대물림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뇌 구조가 물리적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결핍이라는 환경은 우리 인간의 가장 정교한 장기인 뇌를 아주 잔인하게 쪼그라뜨리죠.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수많은 신경과학 연구가 증명해낸 서늘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돈 문제로 고통받을 때 우리 뇌 속에서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비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은 잠시 멈추셔도 좋아요. 문제는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 본능이 설계한 잘못된 회로에 있으니까요. 이 회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몇 년 안에 다시 파산하는 이유도 바로 이 결핍의 뇌를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는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아주 깊고 고요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당신의 뇌가 그동안 왜 그렇게 작동했는지 그 아픈 지도를 함께 들여다보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그 비밀스러운 지도를 펼쳐봅시다. 우리 뇌에는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전략을 짜고 미래를 설계하는 CEO인 전전두피질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을 감지하고 생존을 책임지는 경비원인 편도체죠. 정상적인 상태라면 CEO인 전전두피질이 주도권을 잡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며 우리를 풍요로운 미래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결핍이라는 독소가 뇌에 침투하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당장 내일 낼 월세가 걱정되고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 우리 뇌의 경비원인 편도체는 기상벨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뇌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경비원은 CEO의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권총을 들이댑니다. 지금 미래를 걱정할 때가 아니야.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죠. 결국 우리 인생의 현명한 조언자였던 CEO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어버리고 오직 생존 본능에만 충실한 경비원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핍이 뇌를 물리적으로 수축시키는 과정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기능은 퇴화하고 오직 당장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본능적 선택만 남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전전두피질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CEO가 부재 중인 회사에 제대로 된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터널 시야라는 아주 무서운 심리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혔을 때 우리는 오직 저 멀리 보이는 작은 구멍만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터널 밖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다른 탈출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결핍에 시달리는 뇌는 오직 부족한 것 그 자체에만 모든 인지 자원을 쏟아붓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급심한 경제적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지능지수는 순간적으로 13포인트나 하락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룻밤을 꼬박 세웠을 때의 인지 저하와 맞먹는 수치죠. 즉 당신이 평소보다 멍청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결핍을 처리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시야가 좁아진 당신은 당장 눈앞의 고통을 잊게 해줄 작은 쾌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한 달치 생활비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만 원짜리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는 행위는 결코 당신이 한심해서가 아니에요. 뇌의 CEO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경비원이 스트레스로 터져버릴 것 같은 뇌를 진정시키기 위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선택들은 당신을 더 깊은 터널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좁아진 시야는 당신에게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위험만을 피하게 만들어 결국 가난의 굴레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작은 구멍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내리는 경제적 결정이 90% 이상이 단 0.3초 만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물건을 집을 때나 주식 차트를 보며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당신의 의식은 이미 결정된 결론을 정당화하는 역할만 할 뿐이죠. 결핍의 뇌를 가진 사람들은 손실 공포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기쁜 마음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을 수십 배 더 크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을 겪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변화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의 비참한 상태가 싫지만 새로운 도전을 했다가 그나마 가진 것조차 잃을까봐 몸을 사리게 되는 것이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부의 회로는 성취를 통해 얻는 장기적인 도파민을 즐기지만 결핍의 회로는 즉각적인 도파민에만 반응하죠.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사는 기쁨보다 지금 당장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의 도파민이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고장난 뇌의 보상 체계가 보내는 잘못된 신호예요. 이 0.3초의 메커니즘을 해킹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영원히 본능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한 우리는 자유를 꿈꿀 수조차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가슴 아픈 진실은 이 결핍의 회로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의 지도를 물려주는 것이죠. 부모가 매일 돈 때문에 싸우고 세상은 험난하며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을 반복할 때 아이의 뇌는 환경적 신호를 수집합니다. 아,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구나. 언제든 결핍이 나를 덮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한 아이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전전 누피질의 발달을 억제하고 편도체를 비대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는 창의적인 뇌가 유리하지만 가혹한 환경에서는 눈치 빠르고 공포에 민감한 뇌가 살아남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런 생존형 뇌는 불을 창출하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부모의 불안 섞인 눈빛과 한숨 소리가 아이의 신경망에 각인되어 가난을 필연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뇌세포 사이의 연결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프지 않나요? 당신이 이 굴레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에 대한 신뢰와 풍요의 회로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만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력한 생물학적 관성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생각으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의지력은 전전두피질의 에너지인데 결핍의 상태에서 CEO는 이미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닥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뇌의 뒷문을 공략해야 합니다. 바로 신체적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턱 주변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요? 어깨가 귀 쪽으로 바짝 올라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결핍의 공포는 신체 근육의 긴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뇌가 긴장하면 몸이 굳고 몸이 굳으면 뇌는 다시 위험 신호로 인지하는 악순환이 일어나죠. 자, 지금 바로 저를 따라 해보세요. 입을 살짝 벌리고 턱의 힘을 완전히 뺍니다. 그리고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말고 초점을 흐린 채로 주변의 넓은 시야를 한꺼번에 담으려 노력해보세요. 파노라마 시야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폭주하는 편도체에 즉각적인 정지 신호를 보냅니다. 주변을 넓게 보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는 지금 포식자가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신체를 이완시키고
뇌의 생존 모드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뇌가 이완되어야 비로소 숨어있던 CEO가 복귀하여 부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육이 풀려야 뇌회로도 풀린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부를 갈망하는 진짜 이유는 단지 화려한 집이나 비싼 차를 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나의 존엄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이며 내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함이죠. 가난의 가장 큰 형벌은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가변적이에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원리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작은 신체적 이완의 선택이 쪼그라든 뇌세포를 다시 깨우고 가난의 사슬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의 노예가 아니며 당신의 인생은 과거의 데이터로 결정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늘 닥터심리가 전해드린 이 차가운 진실과 따뜻한 위로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다 부의 그릇을 재설계하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기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그 모든 풍파를 잠재울 고요한 힘이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의 뇌가 평온을 되찾고 당신의 삶이 풍요로 물드는 그날까지 저 고요한 심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께 이 통찰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삶은 반드시 더 고요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